자, 선생님들 이쪽으로 오세요. 화장실 가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세요. 지금 시간이 3시 33분입니다. 현재 우리가 여기 관람하는 길은 이렇게 해서 돌아가지고 여기로 나와서 아까 밑에 지하로 다시 내려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선생님이 안내하시는 분이. 여기가 그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 그 안도 뭐라고 하죠? 예. 그 건축가가 설계한 그 시설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 있죠. 지금 그 옆에 계시는 분한테 저거 지금 벽에 걸려 있는 액자, 이 근방에 어디 또 걸려 있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저 산더미처럼 해놓은 거, 수축 단계별로 있는 거. 예. 우리 선생님들은 교재를 어디를 피시냐면 221쪽 펴주세요. 지금 저 안에 액자를 제가 물어보고 있는 이유는 저 안에 소개 한번 보세요. 사무실 안에 있는 제방의 시대별 수축 현황도예요. 시대별 수축 단면도인데 우리 저수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수지의 내부를 단면을 조사해 보니까 여러 차례 제방을 계속 쌓아 올린 구조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맨 아래 지금 제방이 산처럼 돼 있죠. 그게 이 그림에서 지금 교재 221쪽에 있는 그림에서 7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래 요거 그림 말합니다. 요거 요 그림. 그래서 요 그림에 여기는 이 7번이 바로 616년에 처음으로 이 협산지를 쌓을 때 제방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까맣게 색칠해 놓은 부분이 있죠. 바로 7번 바로 위에다 까맣게 색칠해 놓은 거 6번. 그 6번이 731년에 행기 스님이 여기를 수축할 때 참여하셔서 만든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그 뒤로는 이제 중세부터 최근에까지 계속 단계별로 수축해서 올려놓은 모습이에요.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실물로 뽑아서. 네, 바닥에 하부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습니다. 보이죠? 콘크리트 구조물 기초부에 거기서부터 이렇게 쌓아 올린 거잖아요. 여기 우리 박정훈 대표의 근방 통역에 의하면 원래 있던 그 저수지에서 이거를 그대로 떠다가 옮겼답니다. 그러니 이게 어마어마한 작업이었겠죠. 그래서 이 측면을 보면 현재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제방 우리가 아래에 있다면 저 반대편에 물이 고여 있는 곳이라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들리죠? 예, 그래서 그 실제 제방에 있었던 단면을 옮겨다가 여기다 쌓아 놨다고 그래요. 여기를 한번 봐봐요. 수로. 수로. 물 나가는 수로구만. 촬영. 감독님. 자, 이 지금 현재 이 구조물이 나무가 그때 발굴됐을 것인데 여기 이 협산지 쪽에 지금 하천이 하나 흘러서 저 야마토로 올라가는 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좁은 골짜기에 이제 나가서 우리가 밖을 보게 될 텐데, 그 하천의 하부로 내려가면서 오사카의 평지가 수해를 많이 최근에 이제 보게 되니까 대대적인 작업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발굴하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한 발견이 아니라 이 인류의 수리사에서 대단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이제 그 안도 다다오라고 하는 건축 설계사가 생각을 해내서 이 자체를 저렇게 그 당시 제방을 통째로 옮겨서 전시를 하고, 그 벽에 쌓았던 호환공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까지 해서 같이 이 수리시설의 통관까지 옮겨 놓은 거예요. 거기서 계신 분들은 지금 이쪽을 안 보이니까 뭔지 궁금할 텐데, 제가 왜 이걸 보여주냐면 김제 벽골제에 장생건이, 그 다음에 수여건이 이렇게 5개의 물을 내보내는 수문이 있어요. 벽골제 우리가 발굴을 했을 때. 그래서 그 사진이 여러분들 225쪽 한번 보세요. 일단 225쪽을 펴놓으시면 이 장면이 제가 2016년에 여기 발굴할 때 이제 갔었거든요. 그리고 김제교육청 교원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 벽골제의 부역공법의 적용 현장을 이제 안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현장에 발굴에 참여했던 연구원이 나와서 우리를 안내해주고 설명을 해줬는데, 지금 바닥에 보이는 이거를 토낭이라고 그래요. 아니, 초낭. 다 같이 초낭. 그러니까 풀초자 주머니 낭자인데, 부역공법이란 말은 제가 한 번이라도 해봤죠. 들어봤죠. 그러니까 나뭇가지나 나뭇잎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층층이 켜켜이 쌓아갈 때 하부 쪽에 습지나 저지대 이런 데 물을 먹어서 이 약하게 되는 곳이라든지, 또 강한 인장력이나 이 응집력을 위해서 물의 수압을 많이 받는 곳, 그런 곳에 앞에다가 전진 배치해서 방어할 때 이런 공법을 씁니다. 그런데 현재 얘는 뭐냐면, 벽골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 이 김제 이쪽에서 원평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 광활 간척지로 간다고 하면 이게 제방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벽골제의 한 중심부는 이렇게 갑니다. 요렇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물의 수압이 많이 받는 곳에 얘를 돌출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로를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활용하고, 또 김제 벽골제를 세계유산으로 하는 이런 움직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발굴과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현재의 수로를 앞쪽 더 동편으로 옮겨놨어요. 옮겨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게 하고, 여기를 대대적으로 이제 발굴하고 그동안 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뜯어보니까 이런 구조가 나온 거예요. 이 초낭 구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벽골제의 앞에 이렇게 휘어지는 곡부에 바닥에 이거를 계속 쌓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흙을 쌓으면 힘을 덜 받으니까 초낭, 풀초자에다가 흙을 넣어가지고 주머니처럼 만든 이걸 켜켜이 계속 쌓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막는 힘이 세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벽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판축기법으로 이제 쌓을 텐데 나란하게 쌓지 않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한 장 넘기면 이게 벽골제의 단면이에요. 벽면에 한번 보세요. 칼라로 봤으면 더 좋아할 텐데, 요 면을 보면 요렇게 쌓다가 요렇게 쌓다가 이렇게 쌓다가 이렇게 해서 계속 엇갈리게 경사지게 해서 방어력을 크게 해주는 거예요. 나란하게 성 쌓듯이 판축법으로 이렇게 밀면 무너져 버리니까 이거를 이렇게 경사지게 쌓고 요렇게 경사지게 쌓고 이렇게 해서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단면이 엇갈리게. 그래서 이 벽골제의 단면 쌀 때 이런 공법인데, 여기서 그거 그대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초낭이라고 하는 것은 벽골제의 이 곡면부에 실제로 적용했던 부역공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벽골제도 5개의 수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문을 열어서 하나는 정읍 방향, 하나는 정읍의 화오리 방향, 하나는 김제 이 평야 방향, 하나는 망족 방향, 이렇게 다 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무려 약 4km예요, 제방이. 근데 여기 이 협산지는 초창기 시작할 때 300m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600m로 뭐 늘어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러면 제방을 막고 물을 뺄 때 물을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통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 벽골재에서는 그 모습이 요 모습이에요. 여기 첫 번째가 벽골재의 수문의 하부의 구조예요. 기초 구조. 그러니까 수문을 열어 올리면 엄청나게 큰 압력으로 물이 빠져나가게 바닥을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부를 이렇게 아주 견고하게 만든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자, 그럼 이 협산지도 물이 이제 빠져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밑으로 물을 제공해 줘야 되니까. 그럴 때 여기 이 구조물을 보세요. 물이 이렇게 수노유해서 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물이 이쪽으로. 그러면 이 물이 가게 하려면 얘를 들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얘를 들어 올리면 여기가 물구멍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돌아보세요. 그쪽으로 돌아가서 나무로 된 이 통로의 통관을 한번 보세요. 자, 어마어마하죠? 이 통관을 나무로 지금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 위에서 이제 저 통을 들어 올리는 장치가 있으니까 그 장치로 들어 올리면 물이 이 통관을 타고 쭉 지나가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면을 보러 한번 가겠습니다. 위에 게 애굴시대 들어오고 밑에 게 아스카시대. 두 개. 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선생님. 이쪽으로. 여기 단면을 해놨네요, 실제로. 저도 지금 설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동진강 유역에 관한 이런 수리와 일제 수탈에 관련된 소재로 해서 논문을 썼거든요. 동진강 유역의 지역 자원을 연구해서. 그래서 그 수리 시설을 다 돌아보고 만경강이라든지 또 섬진강, 금강 이런 데를 아주 지휘 있게 돌아다니면서 저수지를 쌓은 것부터 물을 내보내서 그 다음에 이 보를 막고 취수공을 만들어서 수로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군산의 서부 간척지 옥구저수지까지 가는 그런 걸 따라다닌다거나, 아니면 동진강 유역은 섬진강 유역의 옥정호에서부터 취수공, 그러니까 유역 변경에서 터널을 뚫어 가지고 물을 보낸 데부터 해서 쭉 와서 낙양리 취수공부터 이 김제간선, 정읍간선, 그리고 해방 이후에 우리가 했던 개화도 간척 사업을 위해서 칠보 발전소 돌린 물을 수로를 빼서 개화도 도수로를 약 60몇 킬로를 타고 가게끔 해서 청우저수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그 물로 개화도 간척 사업에 물을 댔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릿고개를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수리시설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더욱이 식민지 근대화론에 맞춰서 제가 이 협산지와 이 일제강점기 때 서부 평야의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의 일제가 한 수리 간척 사업, 그거를 좀 비교하면서 성격을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성격을. 그래서 이곳에 협산지를 세우는데 기여한 백제의 기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602년에 관륵이라고 하는 백제의 이 스님이 와가지고 여기에 수리시설과 천문과 지리 이런 거를 전해줬다는 기록이 공식적으로 일본 서기에 나옵니다. 602년에. 그러면 이거의 건축연대를 616년으로 잡은 것은 이 현대에 여기 협산지를 대대적으로 발굴해서 이 정도 옮기기까지 했으니까 다 구조를 파악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연륜법이라고 하는 현대의 과학 측정법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나무의 연륜법을 측정해서 616년이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연대의 이런 판별법이 지금은 이와 같이 다양한 이 다지능적인 방법이 동원돼서 나무가 몇 살 먹은지를 파악해 가지고 알아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밝혀지고 있으니까 정확도가 정밀하다는 거죠. 그래서 616년이라는 이 연도를 특정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가자면 여기를 보게 되면 요 지금 단면을 그대로 이제 축소해서 만들어 놨잖아요. 축척이 몇 분의 몇인가는 모르겠는데 어디에 써놓아야 되는데 30분의 1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앞에
실제로 제방에 물을 막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요거 제가 이제 논문에서 위는 여기서 사진을 찍어서 누가 올려놓은 걸 제가 본 거고 아래 그림 보세요. 그림 269. 여기를 보면 거꾸로 보겠습니다. 거꾸로 보면 7번부터 보세요. 찾았나요? 221쪽에 그림 아래 거에 동그라미 7번 대화되고 있죠? 그러면 616년이라 나왔죠? 616년. 네. 그러면 이 그림에서 요 부분인 거죠, 요렇게.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래 여기하고 절단이 돼서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요게 616년 초창기 이 건설할 때의 이 제방이에요. 저수지 제방. 그리고 여기에 이 진한 걸로 되어 있는 요 부분, 요 부분에 와서 여기 폭 꺼졌잖아요, 여기. 요 부분이 지금 7번이 되는 거예요. 6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번이 616년이라면 6번은 731년 나오죠? 이 731년에 행기 스님이 여기 관여해서 이거를 수축 사업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논문을 보고 제가 확인하는 순간 갑자기 찌릿했어요. 우리가 나라의 도다이지에서 행기당에서 행기 스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인으로서 행기 스님은 그뿐만이 아니라 이 오사카의 다리 이름을 우리 박정원 대표가 찾았다고 하는데 행기교를.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는 엄청난 역할을 했던 분이 다리에 그분 이름까지 새기고 그 다음에 행기당에서 모시고 그러니까 사찰의 권진을 담당해서 시주를 받고 이 당시 민중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동대사 건립이 가능했던 것처럼 그 뒤에 이분이 이제 668년에 태어나서 749년 소무천왕이 죽을 때 같이 이 세상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749년 세상 떠나기 전에 631년이니까 그때 여기에 수축을 두 번째인 장관이에요. 731년. 그 731년에 수축일 때 이분이 했다고 하는 게 이제 나온 거예요. 기록이. 그래서 이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쪽을 한번 보세요. 앞쪽을 보면 수간이 두 개네요. 그래서 우리 이 박정원 대표 말에 여기 번역을 해보니까 요 아래 거 하나, 위 거 하나가 있어요. 보니까. 보이죠? 네. 그 밑에 보이나요? 네, 아래. 그쪽 이따 가서 보시고요. 요게 지금 원판인 거죠. 616년에 하부에 있는 거. 요것이 바로 616년에 처음 할 때의 통관 수관이고, 요거는 에도 시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요거는 에도 시대에 물을 여기서 들어 올리면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들어 올리는 구조가 있으면 나갈 거고. 그렇게 해서 두 개가 지금 여기에서 발굴이 된 모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다음으로 어디 밖으로 나가는 거 어디 있나요? 이제 내부에서 좀 사진 좀 찍고 나가려고요. 여기 가시면 밑에. 예, 그러면 여기 이제 정면 보세요. 옮겨온 거. 실제로 옮겨왔다는데 이걸 어떻게 옮겨왔는지 참 진짜 대단하네요. 자, 아니 요거 통째로 떠왔대요. 흙을. 어디 가다 보면 비디오 나와요. 네, 자, 이쪽에서 단면에서 한번 요 구조를 보겠습니다. 이쪽에 와서 보세요. 직사각형으로 잘랐나 봐요. 보이나요? 네네. 저기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맨 왼쪽에 지금 밝은색 층. 그 밝은색 층이 오다가 여기에 좀 푹 색깔이 달라졌죠. 구슬을 달아. 예, 그래서 이따 어디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 부분, 요 까만 행기 스님이 수축한 요 부분에 좀 두터운 부분 있죠. 여기에 원판에 보니까 지진으로 인해서 떨어진 부분이라고 하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여서 구별이 안 됐는데 찾아보려고요. 어디 그림에 설명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오른쪽 이쪽 팍 꺼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여기 설명에 하면 지진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구별이 안 돼, 글자가. 그래서 요거를 설명한 원판이 어디 있을 거니까 이 안에 그걸 찾아서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칸으로 이동하죠. 여기 보이죠? 지진로 뭐예요? 무슨 흔적이구만. 지진의 흔적, 지진까지 읽어내네요. 그러니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쪽으로 와서 보셔요. 이쪽으로 오면 드디어 이제 제가 궁금증을 풀어냈습니다. 지진로 흔적. 요 부분이네요. 요쪽 부분. 여기 속에. 예, 이 속에 있는 거, 요 부분, 여기. 요 부분. 이것도예요? 예, 여기도 기다고 지금 태놨네요. 그게 어디 쪽이에요? 요거 하나, 두 개니까 요거 다음에
요 놈의 여기네요.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네. 자, 또 나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그거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구슬을 달아놓은 거지? 토시인가 봐, 이렇게. 서기에 1600 몇 년도. 이야,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또라도 왔다는가? 그 당시에 최초에 이런 것들도 그대로 있었다. 예. 자, 우리 선생님들 다 오셨죠? 그 뒤에 좀만 당겨와 주세요. 더 내려오겠습니다. 내려오면 까맣게 탄화된 거에 서 보세요. 기둥에. 자,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머리로 있는 것이 에도 시대의 통관이고 아래 하부에 있는 것이 초창기의 통관이라고 하는데 밑에 위에 뚜껑을 덮은 것이 다 타버렸죠. 까맣게. 그 나무들 보고 계시나요? 그러면 이게 화재를 당해서 그럴까요? 오래돼서 그런가요? 그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이 타서 이렇게 나타날 리는 없죠. 수시될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화석화가 진행된 거라고 좀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탄화되는 거예요. 탄소화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석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 식물이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유기물이 묻히면 만약에 이제 산소를 접하면 썩게 돼 있어요. 우리가 화석으로 남는 게 있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생물체가. 그런데 묻혔는데 바로 공기가 접속하면 썩어서 다 문드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화석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매몰되는 순간 산소와 접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그 생명체가 유지되면서 화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기와 접촉하면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쓰는 석탄도 고생대의 이 고사리들이 나무만큼 컸는데 그들이 매몰되잖아요. 근데 매몰될 때 그 유기물을 분해하는 분해자들이 별로 없으면 썩지 않아요. 썩지 않으면서 그것이 탄화되면서 석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 때문에 그때 당시 이 지구의 초창기에는 분해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미생물도 많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썩어나가는 경우가 드물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그리고 매몰되면서 탄화되면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제가 볼 때 이거는 불탄 게 아니라면 탄화된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통과는 옛날 건가요? 그대로 온 것 같아요. 그러면 밑에 통과는 왜 탄화가 안 됐죠? 얘는 지금 그 형태대로 따서 놓은 것 같아요. 예, 밑에 거는. 밑에 거는, 예. 예. 자, 여기 제가 교재를 없어도 충분히 설명할 자료가 여기 있었습니다. 백제의 이 한성백제의 한성이냐 아니냐 논란도 있고 몽촌토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서 발굴된 유구의 유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략 3세기경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200년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풍남동의 토성이라고 하는 게 3세기면 이 김제 벽굴제는 명확하게 313년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세기 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일본에 있는 태판의 협산지는 지금 7세기 초지요. 616년이니까. 그래서 또 하나 이 나성은 백제가 부여로 천도한 게 538년이란 말이에요. 538년 이후에 부여의 성이 축조되고 도성이 구비가 되니까 적어도 6세기 초, 중 이후에 이 부여 나성이 축조가 됐어요. 그러면 지난번 저하고 능산리 사지를 가셨던 분은 그 능산리 사지 주차장 만들다가 그게 발굴이 됐고 그 옆에 이제 토성 나성이 발굴이 됐는데 그 부분이 습지예요. 그 부분이 도로 있는 부분이. 그래서 그 구간에서 바로 이 부엽공법을 찾아냈어요. 벽골제는 제가 아까 보여줬잖아요. 313년에 이 토남 구조라들 포함해서 켜켜이 경사적에 쌓으면서 거기에 나무까지 쌓고 올라가는, 얘도 이제 그런 공법을 썼다고 하는 거예요. 저 측면에 보면
막 저기는 왼쪽에 맨 위는 뭐예요? 자갈도 끼어 있고 흙도 끼어 있고 막 한꺼번에 끼어 있죠. 그잖아요. 토석으로 한 거예요. 저 위에는 토석, 흙으로만 한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벽골제의 수문입니다. 요 뒤에가 물이 고이는 데예요. 그러면 돌로 된 거예요? 이 석축으로 되고요. 여기에 걸어요. 요 위로 걸고 여기에 나무로 된 판을 여기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돌려서 얘를 올려요. 올리면 수문이 올라가면서 물이 나오게 돼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나 아까 통관에 보이는 저 끝에 나무로 만든 구조나 같은 원리인 거죠. 그래서 요게 5개 있어요. 벽골제. 이 제방 길이가 약 4km예요. 어마어마하죠. 이때 당시 고대 이 313년에 여긴 300m예요. 요거 시작한 게. 그러면 10배가 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측량 기술과 이 쌓아가는 축성법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돼 있는 거고, 여기 풍납토성의 발굴대 모습 해놨네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보이면 부의 나성이잖아요. 여기가 능산리 사지에 주차장 만들려고 팠다가 여기서 능산리를 발굴한 거예요. 그럼 이 부여 나성이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넘어가서 이제 올라가서 가야 되는 여기가 습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이런 부분에서 그거를 발견할 수가 있다. 여기 부소산성 보이고, 그리고 동나성 보이죠? 그리고 여기가 뭐라고 돼 있어요? 부엽 출토 지점. 네, 부엽 출토 지점 여기 딱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이거를 찾아냈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칸에 저 행기 스님 아닐까 싶은데 저기에 저 조각상이 하나 있잖아요. 안 봐봐서 모르는데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창녕의 교동이라고 하는 게가 여기 나왔네. 고대 조선반도, 일본도, 토고노, 우적미 해가지고. 행기 스님 맞아요? 맞아요. 이야, 드디어 만났네요. 여기 이 초창기 것이 이렇게 보이네요. 요게 이제 물이 밖으로 빠지는 공간을 해놓은 거겠죠. 이 부분이. 그래서 위에 에도시대 거, 요거 616년 것이 2개가 이렇게 발견이 됐다고 하니까, 그 뒤로도 이 협산지는 계속 수축과 변화를 거쳐서 근대까지 계속 이어졌고, 현대에서도 이거를 발굴하면서 이렇게 드러난 거니까 대단한 업적이네요. 자, 저의 설명은 행기 스님까지 보고 써놨습니다. 여기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행기 연보에는 행기 스님이 협산지를 개수 시타고도도 천평 3년 731년 행기 스님 연보에 이 기록이 실려 있다고 지금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저는 안내는 행기 스님까지 마무리하고, 제가 사진자를 하나도 못 찍었어요. 안내하느라고. 정작 제가 찍어야 또 교재를 만드는데